서울대 압수수색 또 조국 계좌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보도가 터졌습니다. 야, 이거 유의미하다는 건 조국에게 불리하다는 것이고요. 조국이 구속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나가선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청와대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신의 한 수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제목을 보면서 세다, 뭐 좀 너무 앞서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신의 한수 기자와 이창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참, 서울대 관련해서 문제가 네. 되는 게 바로 이제, 인턴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조작된 네. 공문서 위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심각한 거죠, 사실은. 예, 심각한 거죠. 예. 예. 사실은 지금 조국 교수 로스쿨 압수수색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국 장관이 장관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딸 문제로 터졌을 때 환경대학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다 빠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났지만 로스쿨에 의한 인턴 증명 발급 그 자체도 문제고, 그리고 본인이 기획한 학회에서 하루 잠깐 왔다가 그걸 다 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요. 어쨌든 압수수색 시점이 너무도 늦었긴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되고, 공문서 위조 그리고 또 PC를 가져간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어떤 공적인 물품관리법 위반 이런 것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본인은 또 나중에 프로그램을 가져갔는지 하드를 가져갔는지 또 황당무계한 말만 계속 바뀌는 그런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늦었지만 이제 정정당당하게 검찰이 이제 또 밝힐 걸 다 밝혀야 되겠습니다. 예. 밝힐 걸 밝혀야 되겠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홍철기 기자가 전합니다. 예, 그저께 조국의 서울대 연구실이죠. 바로 법학전문대학원 504호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늦지 않았나 해서 걱정도 했습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이미 증거인멸은 끝난 시점일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조국의 철저함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검찰의 포렌식이 뛰어났기 때문인지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조국 이번에 제대로 걸렸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이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경심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경심의 문제들 같은 것들은 충분히 핸드폰에서 이제 음성 자료들이 다운로드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조국에 대해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연구실에서 압수수색에서 유의미한 것이 나왔다. 사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서울대 컴퓨터로 가장 많이 했던 작업이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입니다. 트위터.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페이스북이 인기를 얻으면서 페이스북을 좀 더 하긴 했는데 이 트위터를 제일 많이 했다라는 거는 조국의 제자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보안 의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은 꼭 좋은 의미의 보안은 아니고 본인의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한 보안 의식이 없다 보면은 이런 공용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범죄는 물론 지금 인턴 증명서 겁니다. 서울대 법인권센터에서 발급한 아들, 딸, 그리고 박모 변호사의 아들, 그리고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 대한 인턴 증명서 문제가 가장 크겠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조국이요,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나서 서울대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장관을 갔고요. 법무장관을 간 후에 다시 또 서울대로 복직을 했습니다. 물론 출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르긴 들렀을 겁니다. 왜 들르냐면은요, 범죄자는 범죄 행위가 벌어진 곳을 꼭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뭐 자기가 생각해도 지금 이 컴퓨터에 무슨 자료가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쵸. 옛날 거부터 쭉 다운로드하고 백업해가지고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들렀을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증거인멸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뭐 좀 왜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문제는 바로 로그 기록입니다. 지금 서울대에 있는 모든 컴퓨터는 서울대의 전산망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 로그 기록들만 확인하면은 무엇을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해서 특히 대학들은, 꼭 서울대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들이 저장소를 컴퓨터 자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 서버에서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라면 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메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메일 주고받을 때의 자료들은 본인이 지웠다고 생각해도 남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인트라넷,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서울대 교수들이 맨날 하는 게 그 인트라넷 열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의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거 체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메시지도 서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자료가 남았다. 이 경우는 단순히 인턴 증명서뿐만이 아니라 사모펀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민정수석실 혹은 법무장관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있었던 자료까지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에는 조국이 도망칠 데가 없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기보다는 정황이 좀 있습니다. 네. 조국이요. 정경심을 거의 매일 면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뭐 부인이니까. 그럴 수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범동 같은 경우는 접견 금지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야 형제 자매들 접견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거 말고는 자기가 방법이 없는데 모르겠냐, 뭐 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정경심은 아주 당당하게 공범으로 추정되는 피의자랑 매일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접견 금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기저기서 보는 눈들이 있고 뭐 녹화될 수 있으니까 아무 얘기는 못 하겠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동안 30년이 넘게 부부로 지내온 사람들입니다. 눈빛만 척하면 척이죠. 네. 예. 뭐 오늘은 말 많이 했어? 뭐 이런 질문만 해도 말 많이 하지 마라. 오늘은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 얘기가 건강 때문에 소환 거부해라. 이런 얘기들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이 또 물어봤어요. 검찰에서 소환 통보는 받으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국이 어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안 했다는 거는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동안 조국 보면은 적극적으로 자기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거나 모른다라고나 얘기하거나 자기는 그런 바 없다라고 얘기하나 주로 이렇게 부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소환 통보를 안 받았으면요. 이 사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전 소환 통보 받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동안 조국에 대해서 쭉 봤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건 뭐냐? 소환 통보를 받았고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일 이유가 될 수 있겠어요. 대통령 만나고 오늘이 난 뒤에. 8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 이후 만납니다. 대통령 만나고 난 뒤에 뭔가를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소환이 되고 검찰에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문재인이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부분 한 2분쯤 있다 제가 말씀드리도록 준비 많이 하겠습니다. 했군요. 예. 준비를 많이 한 게 아니라 한 2분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정경심은 검찰 소환에 어제도 불응을 했습니다. 뭐 매일 불응하다 보니까 이제는 뉴스거리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다양한 이유로 그냥 소환 조사를 불응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미 구속이 된 사람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국과는 한 10분 정도 면회를 했다고 하고요. 그 10분 동안 그러니까 조국과는 10분 동안 면회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건강 상태 때문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경심의 입장입니다.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뭔가 지금 폭로가 있을 것 같아요. 니네들 나 구속시키고 우리 남편까지 구속시키면 나 뭔가 불어버려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또 검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녹취 파일, 정경심이 그동안 녹취했던 녹취 파일 분량이 방대하다고 합니다. 그 컴퓨터에서 나온 거죠. 핸드폰은 아직 압수를 못했으니까요. 컴퓨터에 다운로드해놓은 녹취 파일만 해도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분석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사가 늦어지는 거는 꼭 정경심이 수사를 지연해서도 있지만은 실제로 정경심이 그동안 녹취해놓은 파일 아무거나 녹취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통화 녹취 안 하지 않습니까? 녹취를 하는 것은 다 민감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분석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물론 조국이 됐던 정경심이 됐던 조건이 됐던 조범동이 됐던 조사를 지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출석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국의 소환 일정은 아직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영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사실 계좌가 이미 압수수색이 돼서 뭔가 중요한 단서들이 나왔고 또 조국의 컴퓨터, 압수수색한 서울대 컴퓨터에서도 뭔가 내용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휴대전화 압수영장도 재청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 판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 그리고 그 핸드폰이 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청와대에서 통화했던 거, 민정수석으로서 통화했던 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으로서 통화했던 거. 법무장관이면요, 뭐 밑에랑도 통화하지만 장관이 누구랑 통화하겠습니까?
장관이 대통령이랑 직통하죠. 그렇죠. 민정수석이 누구랑 통화하겠습니까?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하죠. 이 대통령이랑 직접 통화한 부분들을 검찰이 이제는 알 수가 있게 된다. 그 자기 부인 전화기를 자주 썼으니까 예. 그게 녹음이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터지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두 개가 다 터지게 되면 엄청난데 와. 일단 정경심의 통화는 상당 부분이 녹취 파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예, 조국의 통화는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랑 통화할 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사람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조국 정도 되면 대통령이랑 직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이 되면은 완전히 세상이 뒤집힌다. 그러다 보니 오늘 문재인은 윤석열을 만나야 되는데 오후 2시. 단둘이 만날 자신이 없는 거죠. 사실 원래 10월 31일에 반부패 정책협의회가 하기로 했다가 문재인의 모친상 때문에 취소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은 바로 또 태국을 갔습니다. 모친상 때문에 다른 거는 다 취소했습니다. 뭐 멕시코도 취소하고 다 취소했는데 태국은 또 꼭 갔습니다. 태국은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기 때문에 태국은 갔고 어쨌든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것 빨리 하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은 윤석열을 포위하고자 하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얘기할 것이요. 사법 분야의 정관 예우를 어떻게 근절할 것이냐. 이거는 검찰청밖에는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금융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부 정관 예우를 받긴 하지만은 받는 범위라든지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검사들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가 뭐래도 검찰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검찰개혁 등을 논의한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 유은혜 교육부총리 등 장관이 나오고요.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나옵니다. 그리고 노영민, 김상조 나오고 김조원은 민정수석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감용 같은 경우는 검경 수사권 때문에 검찰과 사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 글자를 써놓은 대시가 금융위 같은 경우는 유죄수권이 걸려 있어요. 김조원은 민정수석실 윤규근 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민감용은 검경 수사권이 걸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조국이 했던 일입니다. 유죄수권, 그 감찰 무마 의혹 조국이랑 연관돼 있고요. 그렇죠. 민정수석실 윤규근 당연히 직속상관이 조국이죠. 조국이었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아이디어 낸 거,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의 아이디어를 낸 게 조국입니다. 김호수 조국 밑에서 법무부 차관했고 지금은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해볼까 하고 문재인한테 독대 해가지고 독대는 아니었죠. 옆에 이성윤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직보해라라고 지시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직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보하고 있죠. 법무부 장관 역할을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3의 인물일 수도 있겠고요. 예. 네. 그런 와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은 혼자 들어가고요. 노영민, 김상조도 결국에는 다 문재인의 오른손, 왼손 이런 사람들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로 윤석열 청장을 오늘 아주 십자포화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문재인이 부른 겁니다. 일단 윤석열 총장이 오늘 안 나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바로 오늘 참석한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런 포위망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게 오늘 귀추가 주목되는 바입니다.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 지금 이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발언이 나올지, 문재인은 어떤 발언을 할지, 뭐 직설적으로 얘기는 하진 않겠죠. 네. 애둘러서 말이죠. 네, 예, 네. 뭔가 좀 계속 압박을 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서울대에서 교수로 계셨으니까 네. 서울대 그 컴퓨터 좀 전에 우리가 뭐 얘기했지만 네, 뭐 네. 안에서 내부망을 사용한다. 또 네. 아마 포렌식을 하면 자료가 나올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맞습니다. 서울대에서 이제 사실은 교수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이거를 공적인 목적 외에 다른 데 안 쓰겠느냐, 다른 데로 카피해서 안 쓰겠냐 그런 것도 다 따지고요. 그리고 이메일을 쓰든지 뭐라든지 모든 게 다 중앙 전산 시스템의 서버를 다 통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자료가 다 남아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원생들도 PC를 씀에 있어서 각자가 다 IP를 다 하나하나씩 할당을 받아 쓰고 있습니다. 네. 그 IP를 공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국 교수도 자기가 쓰는 컴퓨터가 만약에 2대다. 그럼 2개의 IP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럼 그 IP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IP를 통해서 본인이 접속하고 본인이 SNS를 하고 그런 모든 자료가 다 남아있기 마련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늦었지만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국 교수가 워낙 SNS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분명히 빈틈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이번에 검찰에 이제 정경심 교수 구속 때 명시된 게 어쨌든 인턴 의혹, 사문서 위조 그런 거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공적인 물품 관리 위반까지도 해서 다 틀어서 검찰이 조사를 한다면 분명히 조국 교수, 이번에 조국 전 장관 혐의가 드러날 것이고 이제 수사도 막바지에 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가 막바지에 왔다. 근데 사실 시작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네. 자, 어제 말이죠. 탈북자가 귀순을 했는데 이걸 갖다 추방을 했죠. 아, 근데 뭐 이분들이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뭐 2명이서 16명을 살해하고 말이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북한으로 추방을 했습니다.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우리의 영토를 어떻게 추방합니까? 북한은 지금 괴뢰 집단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여기로 추방을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5일 동안 뭘 조사했는지 어떤 꽁꽁이 수작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스테리가 엄청 많다는 건데요.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홍철 예. 기자가 또 전합니다. 정말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일단 2명 내지 3명이 어떻게 16명을 죽였나. 지금 와서는요,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씩 불러내서 둔기로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한 명씩 둔기로 맞아서 죽어가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건에 대해서보다도 지금 탈북민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민단체라든지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귀순할 수가 없게 됐다라는 공포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재성호 중앙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북한에서 살인한 사람도 일단 귀순을 허용해왔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북한 주민이라도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그 사람이 행한 범죄는 그 다음에 따져서 우리 측에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 이해운 의원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탈북자 보호 결정 기준을 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제외한다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재성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당 법령은 지원하려고 할 때 쓰는 거지 귀순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탈북민의 지원 법률이지 귀순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추방의 근거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은 원칙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귀순을 받은 후에 정식 수사 절차를 밟아서 죄값을 치르게 해야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인이나 마약 등의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미 국적만 주고 정착금 등 정부 지원금을 박탈하거나 제약을 가한 적이 많다. 단순히 합동조사했다고 올려보낸 건 잘못이고 이번 결정은 앞으로 탈북자들이 한국행을 결정하는데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가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느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북한 주민은 아예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그렇죠. 법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럽 등 국제사회도 북한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제 유지 국가에 대해서 범죄 인도하지 말라고 권장을 한다. 그러니까 살인을 했어도 사형제가 없는 나라에 난민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 경우는 사형제가 있는 나라는 보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국제법상 지금 관행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철환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 가면 사형당할 것을 뻔히 아는 정부가 그들을 강제 송환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다.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 굳이 보낼 필요가 없다.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반체제 활동을 하던 인사가 남한으로 망명할 경우 북한이 무조건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니 넘겨라! 라고 하면 넘겨야 하는 것이냐. 지난번에 태영호 공사가 넘어왔을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추잡한 짓을 한 사람이다. 네. 그러면은 추잡한 짓이라는 게 누가 봐도 뭐 좀 뭔가 심각한 범죄, 그죠? 성범죄 같은 걸 저지른 것처럼 느끼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올려보낼 것이냐.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김성민 대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내부에 소문이 나게 되면은 해상 탈북 준비하는 주민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부적절한 조치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막겠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정말 심각한데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북한에서 북한 인권운동 하든지, 뭐 이 사람들이 뭐 어떤 걸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북한에서 인권운동이라든가, 김정은에 대한 테러, 네. 예, 구테타, 이런 걸 한 사람이면 정말 대단한 분인데, 이런 분은 모셔와야 되는데, 다 돌려보내겠다, 이런 거니까. 정말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문제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시시하고 덮고 가려고 했던 거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다가 결국 언론사의 어쨌든 포착, 거기에 의해서 이제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우리 목선도 그렇고 지금 북한 관련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을 시시하고 덮는다는 데 있습니다. 덮고
가리려고 하는 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지금 논쟁은 있지만 기순을 하려고 했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 있으면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경원 우리 원내대표도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명하는 헌법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이라는 체제,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를 어느 국민 모두 다 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정말 북한의 눈치만 바라보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하는 그러한 형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보는 것이죠. 이번 문제가. 네. 아, 저는 말이죠. 좀 전에 그 이해운 의원, 그것도 바른미래당에 있는 그 의원이죠. 예, 과거 새누리당에서 옮긴